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아이템 제작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2D 텍스처 디자인만을 통해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3D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템 형태부터 텍스처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하는 제작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 템플릿 활용한 아이템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 접속한 다음에 좌측에 보라색 만들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줄게요. 뭐 이런 날개 같은 것도 있고 네일 아트, 탈도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요. 또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있고 저는 미리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이 제일 아래쪽 외투 카테고리에 니트 카디건이 있어요. 이렇게 라임색으로 하나 제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텍스처를 수정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골라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 에디터 콘솔 창이 뜨는데요. 살짝 내려볼게요. 간단하게 구성을 설명드리면 이 왼쪽에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에 내가 만든 옷을 입혀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캐릭터를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면도 볼 수 있고 뒷면, 앞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화살표 표시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면까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형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른 체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체형 변경을 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형은 이렇게 총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작업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 니트 카디건의 도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의상이 다 쪼개져 있어요. 제가 구성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팔이고요. 팔 양쪽,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몸통 부분 앞쪽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 부분 있죠? 주머니 부분 잘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 뒷면이겠죠, 이게? 뒷면은 이렇게 잘라지지 않은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거는 단추인 것 같아요. 지금 옷을 보시면 단추가 3개인데 이 도안에는 2개죠. 이게 둘 중 하나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칠하면 여기 셋 중에 2개가 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이런 길다란 게 있죠? 이거는 아마 이 이너일 겁니다. 옷 안쪽에, 가디건 안쪽에 입은 이너고요.
이 옷 안쪽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만 살짝 잘려져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건 아마 목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는 아마 이 아랫단인 것 같고요. 앞쪽,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생긴 거, 반대쪽, 뒤쪽 밑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선이 생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옷의 소매나 이런 곳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선이 생겨 있어요. 이런 걸로 이게 어느 부위다 이런 걸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소매고 이런 것들이 뭐 이쪽 라인 쪽이지, 이런 라인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해주시고 이제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해줄 겁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 압축 파일 안에 뭐가 있는지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방금 봤던 베이스 이미지랑 또 PSD 파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PSD 파일은 포토샵이나 이런 거에서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첫 번째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이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 줄 건데요. 보통 휴대폰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이비스 페인터 어플이나 뭐 드로잉 어플 그런 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땐 이런 PNG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PSD 파일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PSD 파일 안에 레이어가 여러 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냅두고 이 PSD만 따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우클릭하고 압축 풀기 해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받아 줄게요. 그리고 각종 설정 해주신 다음에 압축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필요한 PSD 파일 다운받았으면 이 압축 창에선 나가주시고 이제 이미지 편집 도구에서 이걸 불러올 거예요. 그때 가이드에 보시면 어도비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라고 쓰여 있었죠. 포토샵은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하기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포토샵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 편집 툴 이름은 포토피아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포토피아를 검색해주세요. 네이버에서는 한글로 입력하셔도 뜨는데 구글에서는 영어로만 검색해야 뜨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한번 검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포토피아 온라인 포토 에디터 라는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포토샵 같이 생긴 창이 뜨죠. 포토피아는 웹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이미지 편집 도구입니다. 실제로 기능도 포토샵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포토피아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일단 이런 이미지 편집 툴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왼쪽에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동하는 도구도 있고 올가미로 선택하는 툴도 있습니다. 또 자르는 툴도 있고요.
뭐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지운다던가 뭐 색칠을 완전 그라데이션을 준다던가 또 이렇게 텍스트를 넣는다던가 하는 등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여러 가지 도구 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작업들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따가 작업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내가 한 작업들이 쭈르륵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걸 딱 누르면 그 해당 작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했던 일을 취소시키고 싶을 때 자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되돌리기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레이어 창입니다. 레이어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 편집 도구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단 하나의 캔버스, 한 장의 이미지로만 편집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여러 가지 종이를 깔아놓고 그걸 겹겹이 쌓아서 이미지 편집을 하게 돼요. 뭐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도화지에 그냥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도화지 위에 유리판을 한 장씩 깔고 거기에 그림을 그린 다음 또 유리판을 깔고 그럼 투명해서 여러 장이 겹겹이 보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실수한 게 있으면 그 판만 갈아치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게 이 레이어 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화면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포토피아는 영문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번역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번역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처음부터 한글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글 번역 사용 안 하고 영어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웹상으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글로 정교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번역을 설정해 둔 것처럼 되게 이상하게 번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번역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로 설정을 해서 그 영어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언어 설정 바꾸는 방법은 위쪽에서 more 눌러주시고 랭귀지가 있어요. 여기서 잉글리시랑 한국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기준으로는 더보기 언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저장해왔던 PSD 파일을 여기에 불러서 편집을 시작해 줄 건데요. 여기에 보이는 Open from Computer 눌러주세요. 전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해뒀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장하신 위치 잘 찾아서 이 PSD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럼 이렇게 도안이 쫙 펼쳐져요. 보시면 이 레이어 창에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한번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 전에 이 레이어 왼쪽에 눈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레이어를 감췄다가 다시 보이게 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깔려있는 레이어는 베이스 컬러입니다. 바탕 색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건 OCC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그림자를 표현해줍니다. 뭐 이런 주름진 표현이나 음영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V는 이게 원래 3D 모델링 파일을 이미지를 변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메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 줍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뭔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512, 512 픽셀 사이즈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받을 때도 이렇게 512 사이즈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작은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이즈를 1024 픽셀로 바꿔준 뒤에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바꾸는 방법은 위에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12, 512로 나와 있고요. 이거 비율 유지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 이렇게 잘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 위에다가 1024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 누르면 아래쪽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세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가 2배로 커집니다. 근데 지금 너무 커서 지금 화면 밖을 삐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딱 맞게 보고 싶으면 Alt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휠을 굴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확대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만약에 이 단추 쪽에 가까이 갖다 놓는다면 이렇게 이 단추 중심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을 확대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근처에 가까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좌우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휠 굴리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또 이제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휠만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텍스처 편집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페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저는 이 바탕에다가 체크 무늬 아니면 뭐 아가일 무늬 같은 패턴을 하나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 라인 부분에다가 진한 색으로 칠을 해줄 거예요. 주머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단추는 뭐 포인트 된 색깔 하나 칠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너는 뭐 흰색으로 두거나 검정색으로 해서 그 안쪽에 글씨를 좀 하나 써줄 거예요.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을 만들 겁니다. 간략하게 구상을 하셨으면 이제 다시 이미지 편집 도구로 돌아갈게요. 제가 여기에 패턴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패턴 이미지를 불러와 줘야겠죠?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넣고 싶은 이미지 있으면 미리 다운 받아주세요.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오픈 앤 플레이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불러와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이미지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거를 크기도 조절하고 해서 이 위치에 맞게 딱딱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 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싶을 때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맞게 배치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걸 패턴화 시키는 건데요. 패턴을 하면 단 하나의 설정만으로도 이렇게 무한 반복시키거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거나 줄이거나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거나 더 깔끔하게 반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지워주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지울 때는 여기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파일, 이번에는 오픈 플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오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그 패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는 여기에
레이어로 추가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새 프로젝트로 이 옆에 새로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패턴으로 만들려면 이 상태에서 바로 Edit, Define New 가셔서 패턴 눌러주시면 위에 패턴 추가됐다고 알림이 뜨고요. 그럼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다가 패턴을 작업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디자인 설명드렸을 때 이 패턴을 전체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팔 부분이랑 몸통 부분에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패턴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모든 곳에 다 패턴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좀 더 깔끔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 부위마다 다 분리를 시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 UV를 먼저 클릭해주세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네 번째에 매직 완드가 있어요. 마법봉이고요. 이거를 누르고 위에서 이 동그라미 여러 개 중에 두 번째 걸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 공간이 아니라 이 하얀색 바탕 공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점선이 쭈르륵 생기죠? 보시면 지금 배경이 선택이 된 겁니다. 잘못 보면 이게 뭐 이 안쪽이 선택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겉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안쪽이 아니라 겉에가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 틈틈이 다 선택해 주시고요. 다 선택했으면 이제 이걸 진짜로 이 안쪽 면으로 바꿔줄 거예요. 반전을 시켜야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인버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겉에 테두리가 사라지고 이 회색 부분 여기가 다 쭈르륵 선택이 됩니다. 선택 다 하셨으면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안쪽 공간을 쭈르륵 다 채워줄 거예요. 색깔로. 일단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베이스 컬러 선택해 주시고 이 위에다가 만들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메모지 같은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New Layer 누르면 빈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페인트통 도구를 선택해 줄 건데요. 페인트통 도구는 처음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이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페인트통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페인트통으로 바꿔주시고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공간 안에 딱 칠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옷 부분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부위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해줄 건데요. 저는 총 5구역으로 나눌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몸통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추, 네 번째는 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서 칠해볼 거예요. 일단 팔부터 칠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아래쪽에 색깔만 누르시고 원하는 색깔 구별가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몸통도 칠해볼게요. 몸통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또 딱딱딱 클릭해서 칠해줍니다. 여기도 같이 칠해줄게요. 팔 몸통 됐으니까 이제 밑단, 끝단 라인 부분들 칠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 결정하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Alt 누른 채로 휠 선택해서
Alt 누른 채로 휠 굴리시면 되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잘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안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색칠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따로 좀 지워주겠습니다. 일단 방금 했던 거 실행 취소할게요. 컨트롤 Z. 그리고 지우개 툴로 여기 보시면 지우개 있어요. 이 사이를 지워줄 겁니다. 좀 크기를 작게 해줄게요. 3 정도로 두시고 이렇게 살짝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뭐 잘 나눠진 것 같고요. 다시 페인트 통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여기 다시 클릭 칠해주시면 이제 어느 쪽도 침범 안 하고 잘 칠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덜 칠해진 것 같으니까 다시 색깔을 넣어줄게요. 뭐 굳이 검정색으로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는 다른 색깔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이너 부분 눌러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붓 도구로, 붓은 여기에 있어요. 브러쉬 선택하고 이쪽만 살짝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단추입니다. 다시 페인트 통 선택하시고 다른 색깔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딱딱 클릭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부분을 제가 안 칠했네요. 여기는 이 라인 부분이랑 똑같이 칠해주겠습니다. 대충 아까랑 비슷한 파란색 골라서 칠해줄게요. 이렇게 다 칠했고요. 지금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이걸 각각 선택해서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를 시켜줄 겁니다. 여기서 마법봉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디셀렉트 눌러줍니다. 이제 전체 선택 해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분리를 시켜볼게요. 먼저 빨간색부터 이렇게 2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누르시면 이렇게 위쪽에 새 레이어가 빨간색만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 1로 돌아가서 이제 보라색도 분리해 주겠습니다. 보라색 클릭, 클릭 해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우클릭, 레이어 비아 커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이거 차례대로 일단 이름을 먼저 지어줄게요. 이게 빨간색 부분이 8이었죠. 8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몸통, 몸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제 다시 레이어 1로 돌아가서 마저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라인 부분들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해서 분리하고 이름을 라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1, 이너, 초록색 선택하고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이름은 이너로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단추만 남았어요. 단추 2개 선택하고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하셔서
이름을 단추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 레이어 1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삭제해줍니다. 아래 휴지통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눈을 한 번씩 꺼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패턴을 적용해 볼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패턴 있죠? 그걸 일단 몸체에 먼저 적용해 줄 거예요. 일단 이 몸 레이어를 누르시고 우클릭 하시면 블렌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패턴 오버레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무늬가 여기 딱 생길 거예요. 이거를 여기 패턴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패턴이 공간 안에 다 들어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레이어를 분리한 이유입니다. 다른 곳 침범해서 귀찮아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도 크게 조정해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게. 이거는 패턴을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크기도 적당히 조절해서 대칭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오프셋 X 조절하셔서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적당히 간격이랑 위치 조절해 가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 좀 정교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살짝 조금씩 옮겨봤습니다. 다 되셨으면 OK를 눌러주세요. 지금 잠깐 UV 끄고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이제 나머지 레이어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팔 부분도 우클릭한 다음에 블렌딩 옵션, 패턴 오버레이. 그러면 똑같이 패턴 적용돼요. 여기도 대칭을 좀 맞춰줄게요. 팔이랑 몸통이랑 분리한 이유가 이거예요. 각각의 대칭을 따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스케일이랑 이것저것 조절하시면서 대칭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OK 누르시고 이제는 이 라인 부분,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칠해준다고 했었죠? 여기는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패턴 오버레이가 아니라 컬러 오버레이를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는데 이 색깔을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랑 비슷하게 살짝 어두운 고동색으로 한번 칠해줄게요. 이 색으로 봐가면서 예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너 부분은 하얀색으로 칠할게요. 우클릭, 블렌딩 옵션, 컬러 오버레이 색깔 흰색 쪽으로 바꿔줍니다. 살짝 붉은빛이 돌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OK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추를 무슨 색깔로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 고동색으로 똑같이 칠하면 단추가 아예 안 보일 거거든요. 이 라인 위에 단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색이랑 비슷하게 칠해줄 거예요. 약간 갈색 정도로. 단추 레이어 선택하시고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컬러 오버레이 그리고 색깔 바꿔줍니다. 대충 이런 계열색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OK 누르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이너에다가 글씨를 써줄 거예요. 일단 이너 위에다가 써야 되니까 이너 쪽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이 왼쪽에서 글씨 도구 눌러줍니다. 그리고 쭉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는 네모난 창이 생기고요. 그리고 크기도 조절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피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글씨를 쭉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위에서 보시면 글씨체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고딕체도 있고 필기체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깔끔하게 이런 글씨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 됐으면 위에 체크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글씨를 알맞게 배치를 해줘야겠죠? 왼쪽에서 무브 툴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해피 글자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하고 이동하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이런 느낌으로 대충 배치해 줄게요. 다 됐으면 체크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지금 한번 저장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 올려볼게요. 올리실 때 이 UV는 꼭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만 보이게 설정해 준 다음 파일, Export as PNG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1024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51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로 가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업로드하기 버튼 누르시면 파일 선택기가 뜰 거고요. 여기서 방금 만든 템플릿 파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면서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주머니였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는 걸 보니까 안쪽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무시하고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색칠이 됐고요. 멀리서도 한번 볼게요. 근데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으니까 포인트를 좀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가슴 쪽에 하트 장식을 좀 넣어주려고 해요. 다시 포토피아 이미지 편집 도구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제일 위쪽 레이어, 팔 레이어 선택해 보시고 여기다 새 레이어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붓 도구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 그 다음에 붓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해 주세요. 위쪽에서.
그런 다음에 색깔도 정해줍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가까이 확대시켜서 이제 한번 UV 툴 켜보고 어느 위치에 칠하면 좋을지 볼게요. 아까 제페토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UV 그리드 켜고 보면 한 이 정도 위치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트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확인하시고 여기다 바로 그려줄게요. 뭐 크기는 지금은 완벽하게 안 해도 위치 조정할 수 있으니까 대충 그려주세요. 좀 더 붓 크기를 키우고 칠해주겠습니다. 자, 다 그렸으면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게 잘못 선택될 때는 오토 셀렉트를 꺼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선택 안 되고 딱 이것만 고정해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도 하고 이동도 시키면서 위치 잘 조절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빨간색 같은 걸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검은색으로 하고 이렇게 적용시켜주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다시 파일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as png 가셔서 OLE 그대로 두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파일에 그대로 덮어쓰기 할게요. 그 다음 다시 제페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파일 업로드 해줍니다. 아, 내가 실수를 했네요. 지금 그리드가 그대로 올라갔죠? 제가 아까 그리드를 UV 그리드 꼭 지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지우고 다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파일 업로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UV 그리드 깔끔하게 사라지고요. 우리가 그린 하트 잘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트 대충 그려서 좀 못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교하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체형도 바꿔서 보시고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확인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로딩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썸네일이랑 미리 보기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 이름을 설정해 줄 거예요. 아이템 이름은 저는 아가의 가디건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아까 외투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 템플릿으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없고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 태그를 작성해 줍니다. 태그는 검색할 때 활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해 주세요. 원하는 키워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등록이 되고요. 최대 5개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가격은 1잼부터 50잼까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템플릿으로 업로드한 거는 1잼에서 5잼 사이로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적당히 중간 가격인 3잼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시작 날짜를 이게 아이템이 승인되려면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승인 딱 됐을 때 바로 배포가 되게 할지, 아니면 내가 정한 날짜에 배포가 되게 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2주 이상으로, 2주 뒤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가 되기도 전에 이거 결정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작일은 적당히 알아서 설정해 주시고, 저는 그냥 배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다 판매가 되게 할 건지, 특정 국가에서만 판매가 되게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두는 편이고요. 이렇게 템플릿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다 됐으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시면 내 콘텐츠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미제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심사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달라는 문구가 뜹니다.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신 다음에 심사 제출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이제 심사 제출을 한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랑 태그 이런 걸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랑 이런 날짜 같은 건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사 중이라고 바뀌기 전까지는 파일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다르게 좀 수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심사 제출까지 했으면 여기서 휴대폰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알림이 올 거예요. 거기로 알림통에서 들어가면 제페토에서 내 캐릭터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활용한 아이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사 제출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아이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